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1년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시험도 거의 끝났죠. 시험 끝나고 이제 4회 실기시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기 강의를 하면서 내년 시험이 다가왔구나, 내년 시험이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를 느끼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처럼 내년 시험 일정이 발표됩니다. 내년 시험 일정이 발표되면은 이제 내년 시험이 본격적으로 다가왔구나를 느끼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1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게 될 때,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내년 시험 일정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022년도 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 시험 일정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안내사항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인데 이거 볼게요. 제가 전기 분야 그리고 소방까지 합친다면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산업기사, 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까지 해서 올해와 일정은 동일합니다. 1회, 2회에는 모든 시험이 치러집니다. 전기, 공사, 소방까지요. 그리고 3회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만, 그리고 4회에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는 기계, 전기 모두. 그래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시 1회, 2회는 모든 시험이 다 치러지고요. 3회는 전기산업기사만, 4회에는 전기기사는 치러지지 않고 전기공사기사와 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등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시험 일정만 보면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실기시험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보세요. 올해만 하더라도 보통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기시험까지 6주나 7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6주나 7주라면은 6, 7이 42, 6, 7, 7이 49.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시험까지 보통 40일이나 49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많이 촉박했죠. 그러면 실기시험 공부 방법의 정석은 실기 정규반을 보고 실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실기 정규반을 거의 대충 보시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에 대한 내공이 덜 쌓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1회만 볼게요. 1회가 필기시험이 3월 5일입니다. 그럼 실기시험은 언제냐? 실기시험은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면은 보통 5월 7일에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2달이 넘는 시간이죠. 거의 63일 정도입니다. 2달 넘는 시간이에요. 2회나 3회는 더 길어요. 보세요. 2회는 기사 같은 경우 4월 24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실기시험 언제요? 7월 24일입니다. 석 달의 시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2달 정도라고 예상하면 됐는데 2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까지 2달, 여기는 석 달입니다. 3회 보세요. 3회는 보통 만약 7월 2일에 시험을 친다고 하면 10월 16일입니다. 석 달 열흘이 넘는 시간, 충분한 시간인데, 이게 제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단점이 뭐냐면 그러지
있다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약간 공부라는 것이, 자격증 시험 공부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바짝 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진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 보실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확 마음 잡고 열심히 하신다면 장점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겁니다.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기출문제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응용에 대해서 내공이 덜 쌓여가지고 응용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KC가 적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정규반 통해서 내공을 좀 더 쌓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1회 시험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구분되는데, 원서 접수에 있어서 하루에 텀을 줍니다. 왜냐면 원서 접수가 땡 하면은 기사 하신 분들, 산업기사 하신 분들 모두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서버가 폭주해서 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텀, 기사는 24일부터 27일, 산업기사는 25일부터 28일 하루 정도 여유가 더 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가 조금 괜찮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지금 시험 일정이 기간이 주어졌죠. 뭐냐면 CBT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CBT 시험이라는 것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시험을 보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회, 4회를 보면 어떻게요? 기사도 기간이 주어졌죠. 3회, 4회부터는, 3회 시험부터는 전기공사기사도, 소방도 CBT 시험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휴일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고 나서 원서 접수예요. 보세요.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은 시험 끝나고 하고 4월 1일까지 원서 접수를 했다면, 응시 자격 서류 제출했다면 원서 접수는 서류 제출 끝난 4월 4일 주말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일자는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일정 있죠. 이것도 1차 발표가 있고 2차 발표가 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2차 합격자 발표일 있죠. 이때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이에 대한 자료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카페 전기분야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전기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에서 이런 시험 일정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가장 큰 차이는 기사 3회 필기시험부터는 기사 서비스 분야도 CBT 시험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주요 안내사항으로서 먼저 원서 접수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고 또 원서 접수를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 원서 접수가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24시까지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지 해서 미루다가 밤 12시까지 라고 알고 계시다가 원서 접수를 못한 분들 계세요. 절대 아니고요. 18시까지입니다. 이때 놓치면 원서 접수 못하고 다음 시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 원서 접수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원서 접수 좀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분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사와 산업기사 접수 인원 분산을 위해서 기사, 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원서 접수 일정 분산 접수입니다. 하루 있죠. 만약 기사가 3월 4일부터다. 뭐 그러면 산업기사는 3월 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원서 접수를 분산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으시는데 얼마 전에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런 필기시험 합격자나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이 부분은 9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 9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된다면 이렇게 응시 인원 증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검정시행 기간장의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고 시험 일정이 변경된 거, 작년 2020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 일정이 변경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변경된 부분을 수시로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마음 편히 시험 보셨으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CBT 시험이 제가 올해 1회 시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사가요 3회 시험부터 시행이 되죠. 예, 이러한 부분도 약간 시험을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의미,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 때문에 시험을 분산시키는 의미로서 3회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관식 필기로 시행되는 실기시험입니다. 필답형 실기시험, 전기, 기사, 전기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 산업기사, 소방까지 모두 필답형 실기시험이죠. 실기시험 시작되는 첫 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시행되는데 시험 일정이 정해졌다고 했죠. 보세요. 토요일은 기사, 산업기사가 1회, 4회, 1회와 4회 실기시험은 토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일요일, 2회와 3회 실기시험은 일요일에 일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필기시험 일정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은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날에 시험 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실기시험은 동일한 문제로 시험 치기 때문에 딱 한 날 하루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1회 실기시험은 만약에 5월 7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5월 7일에 시험이 시행됩니다. 4회 시험도 11월 19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2회와 3회 시험 보세요. 7월 24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7월 25일에 시험이 시행됩니다. 3회 시험도 토요일이라 그랬죠. 3회 시험도 일요일이라 그랬죠. 3회 시험은 10월 16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라면은 어떻게? 10월 17일 일요일에 시험이 시행된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가 유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결정이 딱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서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 시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예. 변경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종목이 이 종목은 이날, 이 종목은 이날로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문제가 다르고 두 번에 걸쳐 시험 친다, 이게 아니고 종목별로 이날에 시험 치는 것이 있고 이날에 시험 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디지털 시험 방식 확대입니다. CBT 시험,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PBT 시험,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보세요. 기사 분야가 3, 4회부터 필기시험부터 CBT로 시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 2회까지는 지금처럼 PBT, 종이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종이로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환된다. 그러면 CBT 필기시험 시험 대상 등급은 현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이 CBT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회부터 기사 분야도 CBT로 치러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공고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회차별 시행 보면은 기사 서비스 분야가 1, 2회까지는 PBT고요. 그 다음에 3, 4회부터 CBT, 산업기사는 모두 현재도 CBT 1회, 2회, 3회, 4회 모두 CBT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BT 시행 종목 필기시험에서 유의사항이 있는데, CBT 시험 시행 회별 응시 기회는 한 종목당 한 1회로 한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CBT 시험으로요, 산업기사 시험을 쳐요. 그러면 1회차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 분야 산업기사는 모두 1회 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산업기사를 1회 때 한 번, 두 번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한 회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CBT 필기시험은 CBT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시험 문제가 비공개예요. 그리고 CBT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CBT 시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산업기사 시험은 지금 또 CBT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T 시험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장점이 좀 많아요. 그런데 단점이,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나 지금까지 공부하거나 시험을 연습하고 할 때 종이로만 하다가 컴퓨터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다산외대도 그렇고요. 다산외대도 보면 CBT 시험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처럼 컴퓨터로 연습을 하시면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적응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산외대 홈페이지에서 CBT 계속 연습해보면 제가 지금 느끼기로서 종이에 시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적응의 문제는 적응이 되도록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 네, CBT가 만약 시행된다면 꼭 CBT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점 방법에 따라 합격자 최종 발표 2원화 운영이라고 했고, 현지 채점 종목은 1차 합격자 발표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앙 채점 방식, 우리가 시험 치면은 그 시험 친 종이를 다 모아서 공단에서 채점을 하죠. 중앙 채점 방식은 2차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발표가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중에서 전기 분야 자격증, 소방도 마찬가지고 2차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 방식 안내인데, 이것도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형, 우리 상장형 있죠. 상장.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수첩에 끼워놓는 것 있죠.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에 우편 수령만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불가능하고요. 우편 수령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 발표된 시험 일정과 대략적인 중요한 부분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여기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 이제 시험 일정이 발표됐기 때문에 정말 실감이 어느 정도 나실 겁니다. 이제 정말 내년 일정도 딱 잡혔으니까 D- 얼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지금 하고 계신 공부 잘 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이겨내셔서 내년 봄에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고요. 꼭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